Друзья, привет, с вами Флок. У нас сегодня будет реакция на реакцию, да, реакция на реакцию. Не делал я еще такого формата, а хотя нет, подождите, вот эти хейтеры, да, BTS, это тоже ведь реакция, получается, на реакцию была. Ну, ладно,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Короче, ну не просто реакция на реакцию, а реакция критика на BTS.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что он скажет и как он оценит там их, и посмотрим, что за критик вообще. Давайте.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오늘 Ким Йон 크리틱스 Дэ. 리뷰 Первый 첫 эпизод 회 Critics 주인공은 V. 바로 Точка зрения BTS입니다. критика. На клипы будет критика или как? Или просто на внешний вид и вообще как? Вряд ли на внешний вид, просто, наверное, на группу в целом. Это ж кореец 자, все-таки. 사실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 제 트위터라든지 지면에 썼던 칼럼 등을 통해서 종종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저곳 Известный, 좀 видимо, критик-то 산발적으로 썼던 какой-то. 내용이라서 한 번쯤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22 있다고 тысячи 생각을 했어요. подписчиков. 그래서 마침 제 새로 연 제 유튜브 채널에서 크리틱스 뷰라는 코너에서 다루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제 여러분의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Вот, 저는 кстати, да, давай расскажи. 2017년부터 미국에서 머물고 있고요. А, он в США живет. 음악을 전공했고 또 한국 대중문화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Музыка в 있습니다.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 преподаю. 그러니까 Куда, 사실 куда, что преподает он? Популярную культуру. Я преподаю популярн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в 한국 또 университете 한국 американском. 대중문화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팝이 가장 어떤 상업적인 문화적인 많은 발전을 이뤄냈던 지난 10년간을 제가 미국에서 머물면서 어떤 북미 팬들이라든지 Ну, 그 то есть он должен 팬들에게 знать, о чем говорит, в 나눠보면서 직접 принципе. 경험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K-팝의 위상이라든지 또 그 흐름과 변화의 양상을 가장 그래도 가까운 데서 목격하고 또 관찰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오늘 크리틱스 뷰에서는 BTS가 만들고 있는 어떤 새로운 K-팝의 모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탄이 북미에서 거두고 있는 이 성공이 왜 독특한 현상인가. 두 번째는 방탄의 성공은 현재 K-팝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K-팝의 세계화나 현지화라는 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방탄의 북미에서의 성공을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좀 명백하게 나와 있는 지표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제 빌보드 차트인데요. 현재 방탄소년단의 DNA 싱글이죠. DNA는 빌보드 핫백에서 4주간 Видео 17 года. 차트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헐 앨범은 탑 200에서 지금 현재까지 6주째인가요? 차트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차트인을 한 기간 또 85 место. 최고 순위 그리고 싱글과 앨범 차트에 동시에 올랐던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을 해봤을 때 K-팝 역사상 Вот еще. 최고의 7 место. Не заметил сразу. Love Yourself. 기록이기도 하고요. 당분간 Кстати, трек этот я 깨지기 не 어려운 기록이 слышал.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기록 그 자체로는 물론 대단한 성과입니다만 사실 빌보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어떻게 보면 축적된 그 누적된 흐름이 모아진 결과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방탄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어떤 특정한 곡 혹은 이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속적으로 하나 이어져 온 그 결과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 Кстати, вот интересно 국내에서의 посмотреть с 어떤 друг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от 지켜보는 прямо. 시선은 이 방탄의 성공에 대해서 다소 좀 의아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건데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방탄의 성공, 특히 북미에서의 성공, 그 빌보드에서 성공 이런 것들이 국내 청자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너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 공개했던 제 시리즈죠. 네, K-팝 아이돌 베스트 시리즈에서요. 제가 방탄소년단의 곡을 언급을 하면서 잠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그들이 사실 신인에 불과했었던 2014년에요. 네, K콘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받았던 반응은 제가 당시 기억에 굉장히 좀 특이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2016년이죠. 2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는 거의 뭐 공연장 그 케이콘 자체가 Чуть не 마비될 разрушила 정도로 Стэнли центр. 압도적인 환호를 네, Степлис. 받았던 Степлис центр. 것을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이번 그 빌보드에서 성공, DNA의 성공 같은 경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팝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그 북미 시장을 직접 겨냥을 하면서 아래에서부터 팬덤을 다져온 아주 독특한 팀이었어요. 그 미국에 건너가서 힙합 뮤지션들과 리얼리티 방송을 찍어 공개를 하고 또 지명도가 굉장히 어찌 보면 낮았던 시절이었는데도 그 전미 투어를 하면서요. 그리고 또 팬미팅을 하면서 기존 K-팝 팬덤 안에서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어떤 이미지를 알리기 시작했던 것은 굉장히 좀 독창적인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어떤 K-팝 대형 기획사들도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생각을 했더라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그런 독특한 홍보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노력이 축적이 되면서 K콘에서의 어떤 대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앨범들의 빌보드 차트 진입 그리고 빌보드 어워즈 뮤직 어워즈의 수상 그리고 다시 이번 DNA와 헐의 어떤 빌보드 싱글 차트 그리고 앨범 차트의 동시 진입으로 인해서 이 같은 성공이 일관적으로 발전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요. 한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 성공을 빌보드가 어떤 대표적인 차트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뿐 이게 어떤 K-팝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이 미국 팝음악 시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대중음악의 하나의 본고장, 네, 그런 Конечно, 꿈의 это очень 시작이라는 тяжело. 상징성 그걸로 인해서 K-팝의 Это 그 группа, 대표로 которая 알려져 просто, 있었죠. блин, из другой страны. 하지만 그 미국 진출 자체가 한때는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인식되었던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Ну, 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этом 먼저 рынке 말할 были 수 в 있는 основном 것은 вот 미국 американцы как 시장의 раз-таки, 폐쇄성이에요. которые там плотно уже встали и 미국의 обосновались. 그 팝음악 마켓이라는 것은 결국 대형 기획사 그리고 그 프로모터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그들이 Скорее всего, они 일차적으로 проплачивают 운영하는 эти места. 레이블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인디 레이블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Ну, как ранее было, не 오랜 знаю, как 세월 сейчас 동안 это все. 미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이루었던 가령 라틴 음악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Ну, это я не про 해외 BTS 음악 говорю, а 시장에 вот именно, может быть, я не 주목받는 утверждаю, но чтобы вот 홍보안 попасть в чат Billboard, да, может быть, кто-то вот пользуется вот как раз-таки так вот нечестно, что проплачивает кому-то, и чтобы быть вот в этом топе,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больше выхлоп был. Хотя, ну, таким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только, знае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то что люди, а исполнители, которые мало чего достигли. Да, в принципе, исполнители, которые мало чего достигли, они не попадут в Billboard. Не попадут,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осто. То есть, если даже песня стрельнет, она не попадет в билборд сразу. Она попадет, может быть, куда-то там в чарт какой-нибудь, будет там в топах, но чтобы вот сразу в билборд, нет,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просто. Хотя, может быть, и возможно, может быть, такие случаи были. Я вот, конечно, на 100% не уверен,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Ладно, давайте дальше смотреть. Вроде как интерес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아시겠죠? 당연히 모든 아시아권 아티스트들이 그간 뭐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Но это 결과는 реально tяжело зайти на рынок, 없었습니다.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рынок.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특히 이제 빌보드 같은 주요 차트에 들기 위해서는 이 FM 라디오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그 넘기 어려운 벽을 넘어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키스 FM 같은 그 주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아주 오랜 그 공공연한 대형 Ну вот 기획사 опять же, по наводке, да. 그 프로모터의 푸시 이런 어떤 그 상업적인 장벽을 넘어야지만 그 특정 곡이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Больших агентств и, 그런 наверное, скорее 것들을 всего, местных. То есть, если ты 모든 местный, как бы, 기획사의 ну, в 음악이 любом 다 случае pопроще, мне 음악이 кажется, 좋다는 чем из другой 동기부여로 그 страны.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Стой, я вот, в принципе, уловил суть, которую...
Она может быть хороша, но не очень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죠.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 это другая страна, 또 всё другое 하나는 좀 совершенно. 현실적인 또 То есть, 이유가 конечно, 있는데 어떤 미국 если 시장의 агентство, 서울이 допустим, из 없고 США, легче 이 гораздо 팬의 попасть в 규모, этот 그 чат, чем, 팬의 блин, 특징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иностранцу.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정밀한 타겟팅이라고 할까요? 마케팅이라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은 그 일단 지리적으로도요. 네, 규모가 상당히 굉장히 넓고 또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정서라든지 그 인종 구성 같은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음악 또한 그 선호되는 뮤지션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하나의 로컬의 인기를 넘어서 내셔널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또 재능과 실력 이상의 어떤 그 요소들이 필요하게 마련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 사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그 결과는 가시적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방탄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런 큰 인기를 얻고 또 지명도를 얻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 뭐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닐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재밌죠. 방탄이 처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워 보이는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택하고 공략했다는 지점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단순히 음악을 좀 홍보하고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그 팬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고 또 영리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러한 전략은 그 해외 K-팝 팬들, 특히 북미 K-팝 팬들이 갖는 그 어떤 갈증, 그 K-팝에 대한 어떤 욕구와 갈증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아이돌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그에 반해 언어적이나 인종적 그 편견이나 장벽이 약한 미국의 젊은 층들, 네, 이 방탄의 음악을 주로 듣게 되는 그 젊은 층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같이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흡할 수 있는 K-팝 아이돌 그룹이다라는 이미지를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져진 인기,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다져지고 인정을 받은 그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보면 그 인기를 발판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에서도 그 지명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사실 방탄소년단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그룹들이 이 북미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전략을 자신의 소속 가수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점이에요. 과연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기존 K-팝의 인기와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좀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어떤 드러난 수치나 데이터만으로는 실체를 완벽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좀 질적인 조사도 병행이 되어야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는 제가 미국에 머물면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좀 살아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볼게요. 방탄은 분명 K-팝의 급격한 성장 그 안에서 등장해 그 흐름을 이어받은 그룹이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거두고 있는 성공은 단순히 K-팝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 2000년대 중반까지요. 그 아시아권, 사실상 동아시아권에만 그 국한이 되어 있었던 것이 K-팝의 인기였죠. 이것이 이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빅뱅. 뭐 빅뱅이라든지 그 SM 타운들이 북미와 유럽을 방문하면서 그 인기가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12년에 강남 스타일이 뭐 네, 사실상 뭐 전대미문의 그런 인기를 얻게 Да-да-да-да-да. 되면서 또 글로벌한 음악으로서 그 가능성을 또 인정받고 그 파이 자체가 Gangnam 커졌다고 볼 Style. 수 있겠습니다. Особенно танец вот этот. 방탄소년단이 이제 2014년에 등장을 했으니까요. 어떤 Он, по-моему, K-팝의 японец. 인기가 По-моему, это 최고의 японец, 고도를 달리고 있던 그 시절 если я 그들이 правильно помню. 등장해서 보다 많은 팬들에게 Хвай или 다가가고 как вот, 인기를 Свай?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А, 하지만 한 Psy, 가지 또 Psy, вот, 중요한 точно. 부분을 함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2016년 그러니까 이제 화양연화와 윙스가 나오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방탄소년단은 어떤 기존 K-팝과 구분되는 어떤 독특한 성향의 팬덤을 구축을 했고 또 이를 발판으로 단순히 K-팝의 인기에 얹혀가는 밴드웨거닝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선도적인 그룹으로서의 인기나 그런 현상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외 K-팝 팬들, 특히 그 제가 있는 미국의 경우, K-팝 팬들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잡덕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수를 골고루 좋아하는 성향을 들 수가 있겠죠. 또 이거는 그 어떤 비주류 문화를 대하는 미국 팬들, 그 한류 팬들의 공통된 그 특성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로 시작을 하고 또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고 이제 K-팝으로 퍼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이 되는, 그리고 이거는 현재 K-팝과 한류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인기에도 당연히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만나본 여러 그 팬들, 방탄의 팬들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어요. 그 단순히 어떤 보편적인 K-팝 팬이 아니라 방탄소년단만을 지지하고 열광하는 그 팬들의 수가 기존의 K-팝 팬과 다른 팬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K-콘을 비롯해서 여러 현지에서 만나본 북미 방탄 팬들의 경우가 상당히 이러한 그 추세나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글쎄요. 일단 K-팝 자체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요소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돌부터 인디, 락,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들이 알려지고 Да, 그 취향이 분리가 это 되면서 прям 그 안에서 подкупило, 자신들의 취향을 좀 что 더 музыка разнообразная, 추출하는 경향이 действительно.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순히 K-팝 Dreamcatcher, помните, 팬이라기보다는 слушали там 그 вообще 누구누구의 рок? 팬이 되는 Обалденно 그런 тоже. 개인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 그 이유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건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K-팝 팬덤이나 한류 팬덤을 뛰어넘은 그 새로운 팬,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는 그 것의 구축이라는 점을 아마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린 연령대의 팬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한류 팬 혹은 드라마 팬 혹은 K-팝 팬이 아니라 애초에 그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네, 입문을 하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북미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하는 코어 팬들의 경우에서 또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요, 스스로를 K-팝 팬이라기보다는 혹은 한류 팬이라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규정하고 또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현재 압도적인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 뭐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나 라이크 수, 좋아요 수에서도 어느 정도 그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K-팝의 인기를 방탄소년단이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면 조금은 성급한 분석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어떤 새로운 경향의 팬을 개척하고 Ну, 또 видео довольно 새롭게 старенькое, сейчас можно, блин, 열광적인 смело сказать, 팬덤으로 что, наверное, да, 바뀌도록 все-таки.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Хотя 이것이 большинство начинало все-таки не с них. 방탄소년단의 Те, кто 성공을 давно вот с 떠받치고 кей-попом. 있다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Ну и очень много тех, кто все-таки 자, пришел благодаря 마지막으로요. ним сюда. 방탄이 만들고 있는 어떤 새롭고 독특한 현지화 전략, 세계화 전략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K-팝의 역사에서 그 제한적인 국내 시장의 어떤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현지화라든지 현지화의 전략은 아주 매우 좀 필수적인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보통 크게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 가수를 현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아를 비롯해서 2000년대부터 일본에 진출했던 모든 K-팝 가수들이 취했던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현지 활동을 따로 분리를 해서 두 개의 다른 언어로 음반을 내고 또 현지 가수들에게
가능한 한 그들의 가수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종적 장벽이 사실상 없고 언어적 장벽도 낮은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이 전략이 쉽게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바로 적용할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소위 유닛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국가나 문화권별로 맞춤형 멤버를 아예 갖추고 또 활동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슈퍼주니어 M 같은 경우, 엑소 M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이 역시 어떤 멤버들의 탈퇴 같은 위험 요소를 또 안고 있기도 했죠. 뭐 그 밖에도 다른 방식도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현재 많은 그룹들이 그러하듯이 Мгм. 그룹 안에 외국 교포, 네, 뭐 재미 교포라든지 뭐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를 활용한다든지 Вот, 아니면 뭐 Twice, они 트와이스처럼 как? 아예 Откуда 외국 они? 멤버 Из 자체를 Японии? 영향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요. 다양한 문화권이나 팬들에게 동시에 어필하는 그런 전략을 또 도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거둔 성공이 정확히 그 현지화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적인 현지화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 뭐 번안한 Блин, 음악이라든지 постоянно кто-нибудь из них в тапочках. Такие тапки смешные. А, так ё-моё, у них пижамная вечеринка здесь. Я смотрю, вроде бы как-то так. Ну, такой стиль здесь, как будто бы они это прям такие, как вам сказать-то? И, короче, очень-очень-очень богатые люди, которые устроили пижамную вечеринку. Прям такие вот сидят мажоры. Костюмчики такие у всех.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 тапочках, босиком. Вот. Ладно, давайте дальше. BTS не уделяет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версия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или на или конкретной стране. 국가적인 맞춤 전략을 구사하지 않지만 역으로 말하면 모든 문화권에 흐르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캐치하고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집중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을 Да, прям 발견할 수가 вообще в 있습니다. точку. 이 방탄 같은 경우는요, 대형 기획사가 가진 자본 그리고 프로모터의 힘이 의지한다는 점에서 일단 신선하고요. 또 새롭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 그 일본이나 미국을 진출했던 그룹들이 사실상 현지 프로모터들이나 에이전시의 힘에 크게 의존했고 그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작업이었던 것에 반해 이 방탄소년단은 애초에 그 새로운 어떤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각국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동시에 그 어떤 방탄의 음악 안에 일관적으로 어떤 투사되는 그 정서가 있죠. 성장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개로 팬들과 정서적인 일체감을 만들어내면서 그 어느 가수보다도 팬들과의 유대가 깊고 또 서로 다른 문화권의 팬들 간에서 독특한 종류의 어떤 연대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팬들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각 나라의 다른 소식들, 기사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화나 현지화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 문화권, 언어 같은 것들을 제약받지 않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화의 소비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과 일체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현지화의 그 기술적인 전략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재 방탄소년단의 성공 그리고 빌보드에서 성적으로 1차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음악의 팬이지만 결국은 음악을 비평을 하고 또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방탄의 성공에 대해서 더욱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Блин, 어떤 смотрю на фотографию, и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ноги Юнги. И думаю, что он такой высокий здесь кажется. Он, конечно, не маленький, но, блин, смотри, како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лся. Ладно. 라든지 혹은 Длиннющие ноги 슈퍼주니어 такие. Оп, 문화의 оп, оп. 세계화나 А это, 현지화 оказывается, 이러한 Намджун.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고정된 모델, 기존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혹은 기존의 산업 구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대중문화 혹은 대중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중음악 그리고 주변부인 기타 문화권의 대중음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부는 항상 그 나름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경우 중심권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소멸하게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이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서구 중심적인 모델 그리고 세계화의 모델 또 그 모델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의 구조들이 너무 강력하고 또 그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을 통해서 확장되고 유지되는 이 인기,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성공, 그러니까 기획사나 자본의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팬덤과 어떤 입소문 같은 것으로 아래에서부터 퍼뜨려지고 단단해지는 이들의 인기와 홍보의 방식은 어떤 케이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작은 기획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게 들으시 Да, друзья, я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ссылочку оставлю в описании этого ролика, потому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оворит и умные вещи, то есть полезные, интересные. И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с субтитрами перевода здесь ес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наете, чтобы тебя начали воспринимать по-другому, не только как, допустим, музыканта-исполнителя, а именно как друга, как кого-то близкого, да, тебе, с кем мо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общаться. В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но общаться, нужно выходить в онлайн, и вот они это делают. И поэтому отношение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е. То есть, сколько раз я наблюдал, когда на канале не Big Hit, а Bangtan ТВ, по-моему, да, Бантан, постоянно трансляции. То Чунгук, то Намджун, то еще кто-нибудь. И, блин, там, конечно, ну, довольно трудно, да, общаться, но на какие-то вопросы они отвечают. Там, представляете, вот эта вот линия, ну, как линия, столбик этот из комментариев, там, где сотни тысяч комментариев ползает. Конечно, тяжеловато даже уловить что-то.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общаются, пытаются, рассказывают. И это уже, знаете, это как живое общени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Хоть и через экраны,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живое. Вот. Виде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вольно полезное. Как-то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я его не буду, поскольку, ну, в ходе диалога, в ходе просмотра что-то, ну, маленько 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а, но в целом, да, то есть это видео заставило меня как-то вот маленько с друг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что 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них, ну, как с другой, еще с одной, да. Вот, хотя многие моменты я из этого видео, конечно же, знал, то есть какие-то из них моменты, вот. Но в цело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друзья. Ладно, как уже и сказал, ссылочку оставлю в описании. То есть это был критик, который живет в США. 2007 года он в тематике кей-поп, ну вот по его словам. Так что я думаю, там интересное что-то вы найдете для себя. Если хотите, переходите. Я так обязательно зайду, посмотрю, что за видео там у него есть еще. Ладно, друзья, всем спасибо за просмотр. С вами, как всегда, был Флог. Пока.